저희 사건을 해서 히트작이죠. 히트작 몇 개 되는데 그 중에 한 개죠. 강화도 청년 또또 젓갈. 여기 젓갈 진짜 기가 막히죠. 씨앗 젓갈, 그 다음에 낙지 젓갈, 오징어 젓갈, 갈치 속젓 젓갈, 명란 젓갈, 명태 회무침 젓갈, 뭐 종류 다양합니다. 다 아실 거예요. 뭐 그 중에서 제가 또 특별히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저는 갈치 속젓,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흰 쌀밥 딱 해가지고요. 그냥 그 쌀밥 한 숟가락에 갈치 속젓 약간 해가지고 딱 얹어서 먹으면 그 맛 기가 막히죠. 저는 그걸 진짜 좋아합니다. 하여튼 우리 청년 또또 젓갈은요, 아주 소량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 자취하시는 분들한테 딱 맞고요. 가끔씩 또 드시는 분들한테 좋죠. 그리고 강화도가 또 원래 새우젓이 유명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김장철 앞두고 이 새우젓 꼭 필요하잖아요. 또또젓갈에서 강화도 새우젓 판매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건으로 해서 청년 또또젓갈은 굉장히 사랑받아 왔고요. 그 다음에 재구매로도 상당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요, 더덕무침. 저는 더덕 굉장히 좋아해요. 더덕 구워 먹는 거 좋아하는데, 더덕무침, 그 다음에 연근조림, 그 다음에 뭐 깻잎 같은 이런 반찬 종류도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 기회에 한번 사셔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또또젓갈은 자신 있게 어떤 물건이든 권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소량으로 포장해서 판매도 되고 저렴하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도 미제 사건 선택을 했어요. 미제 사건이요? 예, 뭐 당분간 좀 상황 봐서 미제 사건 쪽을 좀 집중해 볼까 이런 생각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네. 오늘 제가 이 선정해 가지고 온 거는 양구. 네. 강원도 양구 전당포 노 부부 살인 사건. 노 부부 살인 사건이요. 예, 그러니까 두 분이 돌아가신 거죠. 노인네요, 두 분이. 솔직하게. 이 사건 발생한 거는 뭐 양구 쪽은 우리 영건영 교수님이 인제 사람이죠. 강원도 인제 사람. 그래서 태어나고 이제 부여에서 좀 자랐었죠. 부여? 네. 부여는 이제 충청도. 외가. 외가 부여. 그러니까 가끔씩 충청도 사투리 쓰잖아. 인제도 가요. 예. 예, 이제 그 인제 옆에 양구잖아요. 그럼요. 예, 양구에 있는 전당포 노부부 살인 사건인데요. 이게 발생한 건 2005년 8월 14일이에요. 한여름이네요. 2005년 8월 14일 12시 10분. 낮에요. 12시 10분경에 양구경찰서로 신고 전화가 드리리리 걸려와요. 8월 14일. 그러니까 사건은 그 이전이겠죠. 네. 8월 14일 날 12시 10분경에 밥 먹다 말고 형사들한테. 네. 이제 그 신고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어떤 남성이 전화를 했어요. 네. 부모님이 흉기에 찔려서 돌아가셨다. 부모님이. 자기 부모님 두 분이. 그런 신고 내용이에요. 그 현장은 어디냐면 양구군 양구읍 중리가 있대요. 중리에 있는 전당포인데 네. 그 전당포 이름은 얘기 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이 밥 먹다 말고 12시 10분에 양구서 형사 총 5명 있었다고 하더라고. 5명이 거기 출동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5명 전체가 출동을 한 거예요. 가야죠, 어떻게. 가서 이제 현장 보존하고 정밀 감식 이제 실시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가보니까 사망한 사람이 두 분인데, 예. 왕 씨예요, 왕 씨. 중국 분이죠. 화교입니다, 화교. 화교시고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전당포를 운영했던 거예요, 화교인데 77세 되신 분이고요. 네. 남편은 네. 아내 되시는 분은 69세. 네. 그 두 부부가 이제 사망을 한 채로 발견이 된 거고요. 예. 공격 지점을 이제 시신을 살펴보니까
이 왕 씨 같은 경우에는 가슴 부위에 12곳을 찔렸어요. 12곳. 아, 여기만 이렇게 찔리신 거예요? 예. 안쪽에 전당포 안쪽에 그 밀실 방이 있대요. 네. 그 방 안쪽 간이 침대가 있는데 네. 그 침대에 쓰러져 있는 상태인데 가슴 부위 같은 데에 급소죠. 네. 12번을 찔린 거예요. 그럼 12번을 찔렀다는 얘기는 확실한 살해입니다. 그렇죠. 아주 분노에 의해서 마구 찔른 거 아니면 확실한 살해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출입문 네. 그 내실 안쪽 탁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간이금고가 하나 있대요. 네. 그 앞에 쓰러져 있어요. 그 앞에 쓰러져 있는 상태인데 우측 가슴 부위에 3곳을 찔렸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눈 부위가 함몰됐어요. 그러면 둔기도 같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죠? 뭘 들어봤습니까? 저 얘기로 찌르고 둔기로 때려서 이 완어부 여기 네. 골절이 왔다는 얘기니까 그럼 두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만한 이유가 있을까 이제 여기 추정을 좀 해봐야겠죠. 네. 이 화교 왕 씨가 75년도부터 거기에서 전당포를 운영했대요. 토박이시네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그 동네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신고자죠, 그렇죠? 예. 신고자는 누구냐면 역시 왕 씨의 아들. 아들이니까 왕 씨죠. 네. 45살 먹은 왕 씨. 네. 아들이 신고를 했고 그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당포 일을 했나 봐요. 잔심부름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전당포 운영하니까 그 본인 얘기는 뭐냐면 당일날 오전에 자기가 출근을 해서 그 12시 아까 10분에 신고했잖아요. 그렇죠. 밥 먹고 있어요. 그게 자기가 저 전당포 출근해서 문 열어보고 어머니 아버지 죽어 있는 거 보고 바로 신고한 게 아니고 네. 자기는 오전에 출근했대. 한 9시 좀 넘어서 출근했다는 거예요. 네. 출근해서 한동안 TV를 봤대요. 네. 전당포에서. 네. 그러다가 12시쯤 돼가지고 손님이 하나 찾아와서 이제 금반지를 저당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안에 내실에 들어가서 또 돈을 갖고 와야 줄 거 아니에요. 그래 거기다 꺼내놓은 저당하고 저당품은 네. 또 내실 안에 있는 그 금고에 넣어놓고 또 현금 있는 데서 현금 빼다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 내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들어갔더니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돼 있어서 허겁지겁 신고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깜짝 뭔가 놀랐겠네. 이게 어울리지는 않아요. 이 내용이. 그렇죠. 그 전당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전당포 매장이 있죠. 네. 전당포는 매장이 있어요. 매장은 잘 아시다시피 그 귀중품 다루고 현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쇠창살이 해놨습니다. 네, 안전하게. 요만큼 구멍만 있어요. 전당포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 주고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업이 끝나면 전당포 셔터 말고도 셔터를 내리고 잠근다고요. 그 정도로 철저해요. 예. 전당포는 저 방호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전당물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아들이 출근했을 때 방화문 셔터를 아들이 마음대로 열을 수 있는 어떤 그 열쇠가 있었거나 네. 그렇다고 쳐서 들어왔어도 이 내실로 전당포 이 최창살이 가리고 있는 그 안으로 들어와서 앉아 있어야지 이제 밖이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뒤편에 이제 내실이 있어갖고 그 안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현금과 저당 잡힌 물건을 보관하는 금고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뒤에 있는 들어와서 아들은 앉아가지고 있었고 오전에 출근해서 네. 어머니 아버지는 내실에 있는데 안 들어가 봤고 인사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3시간은 몰랐던 그냥 한 거네요. 테레비 보면서 그 거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예. 금반지 제피로 온 사람, 예. 저당하러 온 사람하고 거래가 돼서 금반지 들어서 갔다가 창고에 넣고 현금 갖고 나오려고 문 열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죽어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제가 수사관이었으면 좀 많이 달리 생각했을 게 많은데요. 하여튼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현장 상황은 방바닥은 온통 피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뭐 당연하죠. 많이 찔렸는데. 피로 범벅돼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수사관들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피의 응고 상태를 맞아요. 봐요. 중요해요. 물론 예. 계절이고 예. 실내냐 실외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거 계산하는 등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피의 응고 상태로 봐서 이건 밤 사이에 오전은 살해한 아니고요. 거예요. 오전 절대 아니고. 금방 한 건 아니에요. 예. 굳었다는 얘기예요. 상당 부분. 예. 이 응고 상태에 그 박사 논문 받은 중앙경찰학교 교수도 있어요. 예. 언제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방송 한번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그 친구는 이제 피의 응고 상태를 가지고
그걸 계산해서 정확하게 사망 시간을 도출하는 그거를 박사 논문 받았어요. 대단한 분이네. 아마 경기 남부청 과학수사계장인가 할 거예요. 네. 한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뒤지는 적 이런 건 없어요? 교수님? 물새끈이 있어요. 물새끈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도 좀 묘한 게요. 네. 장롱 하나만 뒤졌어요. 장롱 하나만. 다 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장롱 하나만 뒤졌는데 그 장롱 속에는 현금 1,000만 원이 보관돼 있는 곳이에요. 현금 1,000만 원이요? 그러니까 딱 타겟팅했죠. 그 물새끈 그 자체도 그것만 딱 하나만 노렸네. 그거 이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문제는 자 전당포에도 현관이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현관이 있고 아무래도 창문이 있겠죠. 네, 거기에 침입문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저항은이 없습니다. 저항은이 없어요. 그 다음에 혈흔 족적이 있는데 아주 흠이에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항은이 없다. 예. 자 그리고 아버지 왕씨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그 주변에 알약이 봉투를 뜯어가지고 조제한 약 봉투를 뜯어서 알약이 나와 있는데 흐트러져 있어요. 물도 있었어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 왕씨가 약을 먹으려다가 피습을 받은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네요. 유추해 보면 아무 그 범인한테 아무 의심 없이 물하고 약 먹으려다가 공격받아갖고 그냥 쓰러진 걸로 보이거든요. 네. 아무 의심이 없이 약을 먹으려다가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이건 면식범 수행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의심하거나 방어할 상황이 안 됐어요. 그렇죠. 방어하려고 경계 자체를 안 한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 사람하고 왕씨하고 감정을 사거나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또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 탐문 수사를 그 주변 이웃들하고 다 했어요. 근데 이 왕씨 자체가 화교잖아요. 안 섞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웃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전당포 안쪽에 내실로 동네 사람들 이웃이 놀러 올 일도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들어갈 일 없죠. 들어갈 일이 없죠. 그 다음에 분명한 거는 전당포는요. 전당포의 특성상 내실을 잘 개방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그 안에 저당 잡힌 물건이 있지 또 저당할 때 내주는 현금 이렇게 쌓아놓고 있지 절대 내실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드나들 수 있게 개방 잘 안 해요. 외부인 들이질 않는 곳이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경찰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맘 놓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범인이다. 그렇게 추정한 거는 저는 무리 없다고 봅니다. 그 면식범으로 본 거네요. 예, 무리 없다고 봅니다. 결국 결론은 면식범이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롱 안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현금이 있어. 근데 거기만 딱 타겟팅해서 뒤졌고 기타 다른 곳에 뭐 보관 중인 저당 잡은 물건 그것도 귀중품 많잖아요. 금반지도 있고 여러 개. 많을 텐데. 카메라도 있고 막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일체 손도 안 됐어요. 오로지 딱 장롱만 타겟팅해서 거기만 물새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현금 1,0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뭐 당연히 면식범에다 무게 두고 수사를 하죠. 그러면 두 부류로 나누죠. 가족과 단골 손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골 손님이면 혹시 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래 하셨어요. 형사 오래 한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제 입장에서 유추해 보면 전당포에 아무리 단골 손님이 드나들고 친해도요. 창 너머 서비스지 차를 타서 줘도 창 너머 문틈으로 마치 유치장에 배식구를 통해서 주는 것처럼 차를 타서 주기도 하고 서비스를 하지 내실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는 전당포 운영하는 사람들이 내실로 외부 아무리 친한 단골 손님 안 드려요. 그거는 형사들도 제가 이제 퇴직했더라고요. 이 사람들하고 이제 그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형사들도 단골 손님은 거의 희박하다. 가능성 전무하다고 보긴 봤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0.000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수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족 한 부류. 그다음에 단골 손님 한 부류 두 개로 일단 면식범이니까 딱 저 범위를 정한 겁니다. 가족의 당일 행적을 이제 수사를 해요. 근데 가족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요? 딸하고 아들밖에 없어요. 신고한 아들은 그 인근에 살고 있고 딸은 딴 곳에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딴 곳에 산다고 하더라도 가족을 의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 내실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찰이.
그래서 일부 가족의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딸이나 아들 집을 압수수색한 거죠. 네. 혹은 뭐 그 친인척이 조금 있으면 그분들까지 네. 포함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 받아가지고 법원에서 받아가고 감청도 해요. 감청도요. 예, 감청도 합니다. 자,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아들 같은 경우가 행적이 조금 시간대가 틀리는 점이 좀 있어요. 시간대가요? 예, 시간대가 정교하게 이렇게 딱딱 아구가 안 맞아요. 네. 아귀가 안 맞는 네,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게 참 이 가족이 용의자인 경우 수사하면서 애로사항이기도 한데 지금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전돼. 황망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시간대별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은 좀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뭐 좀 어려웠고요. 네. 그 좀 틀린 부분이 있지만 계속 그거를 물고 늘어져서 집중 추궁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어요. 형사들 입장에서는. 그러고 이 사람이 또 항의를 엄청나게 했어요. 아, 뭘 한 거예요? 경찰한테? 왜 나를 의심하는 쪽으로 그렇지, 보고 몰랐네. 이렇게 시간대별로 분 단위로 내 행적을 대라고 얘기하느냐. 네, 네. 뭐 이러면서 항의를 막 하고 네. 결국은 무비권 행사도 하고 경찰 수사에 완전히 비협조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가족 수사가 좀 어려웠고요. 예. 딸 같은 경우는 뭐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고 아예. 멀리 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단골 손님 수사로 갔어요. 단골 손님 수사로 갔더니 아시다시피 이 양구 지역이 군 주둔 군산 지역이에요. 지역이에요, 예. 거의 군 내에서 그 동네 경제가 유지된다고 맞아요, 봐야 돼요. 맞아요. 단골 손님들은 당연히 군인들이겠죠. 그렇죠? 네. 이 군인들 일부는요, 이제 부사관들이 특히 그래요, 사병들보다. 아, 그래요? 부사관들이 이 월급 통장을 아예 거기다 맡기고 돈을 이제 가져가요. 이자 쓰는 거나 마찬가지. 월급이 20일 날 군 20일이잖아요. 네. 20일 날 만약에 1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통장 맡겨놓고 이 통장 일로 나오니까 입금 일로 되니까요. 이 통장 맡으시고 평소에나 돈 떨어졌으니까 2만 원만 주세요, 3만 원만 주세요 가져가는 거지. 아, 월급 통장 맡기고. 예, 월급 통장을 맡기고 돈을 이제 빌려서 쓰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전당포는 거의 주 군인들을 고객으로 하면서 월급 통장 맡아놓고 돈 빌려주고 이런 형태 같아요. 사온 거네. 꼭 뭐 금반지, 귀금속, 뭐 귀중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 만약에 군인이라면 이 왕 씨하고 그럼 무슨 원한 관계가 금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원한 관계가 있어갖고 죽였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은 또 경찰이 함부로 수사할 수 없으니까 군사경찰은 그때 이제 군사경찰 그때는 헌병, 헌병하고 심지어는 기무사, 정말. 기무사까지 협조를 받아가지고 군인들 그 통장 맡긴 사람들 다 조사받은 거예요. 좀 당일날 알리바이 좀 나왔겠네. 당일날 알리바이 전부 조사하는 거지. 근데 현역 중에는 없어요. 현역에는 없고요. 저 의심 갈 만한 사람이 정확하겠죠. 전혀 없는 겁니다. 네. 그럼 전역한 사람 중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지. 당연히 전역한 사람도 봐야 되겠죠. 현역이 없으니까. 현역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역한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이 왕 씨, 사망한 왕 씨하고 사이가 아주 나빴던 전역한 부사관 2명이 있어요. 아, 간부 2명 있구나. 네, 2명이 있다는 진술을 획득을 했어요. 네. 자, 두 사람 A와 B 편의상 그렇게 A, 할게요. B. 자, 먼저 A를 보면 A는 2000년도에 이 동료 보증을 서였어. 또 가서 전당포 가서 돈 빌려줄 때 전당포 가서 할 때 한 사람이 또 보증을 서나 봐. 네. 보증을 이제 서줬다가 안 갚았겠지 동료가. 그 바람에 200만 원을 대신 변제를 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저 대신 갚았으니까 얼마나 쓰지도 못하고 성질 나겠어요. 열받죠. 열받지. 근데 이제 A를 직접 그 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 얘기는 갚았다 다. 갚아서 아무 문제 없다고 진술을 했는데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왕 씨가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어. 그럼 뭐 이자를 안 내는 돈 뭔가 있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200은 원금인 것 같고 이자를 또 따져서 그 소송을 걸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건 감정이 있어 보이죠. 있게 생겼네요. 그러면 A에 대해서도 통신 사실 확인 자료 받아가지고 당일 휴대폰 그 위치 추적을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했습니다. 또 이제 B라는 사람을 또 찾아봤어요.
그 B라는 사람도 역시 연대보증이에요. 이것도 연대보증이에요? 연대보증으로 이거 원래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전당 포용업하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안 되지. 이거 불법입니다. 예. 연대보증으로 월급이 압류를 당했어. 이 사람은 B는 왕 씨한테 압류를 당했어. 그 바람에 2001년도에 왕 씨한테 500만 원을 대신 변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왕 씨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죠. 이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A와 B가 가처비라도. 감정이 있을 수 있는 사람 부류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원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두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정밀하게 했습니다.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받아가지고 당일날 이 사람들의 행적 전부 조사를 했는데 전혀 혐의가 없는 걸로, 관계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건 가족도 그래서 못하고. 단골 손님으로 보는 두 부류 중에 이 두 사람도 아니고 현역병 중에 없고 면식범은 분명하고 이건 외부에서 침입한 사람의 행위는 절대 아니거든요. 앞뒤 다 따져봐도 침입분도 없고 저항은 없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색근까지 범위가 명백히 면식범이에요. 그럼 가족 아니면 단골 손님인데 단골 손님 배제하면 가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위가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지문 같은 걸 엄청 찾았어요. 지문은 현장에서. 근데 그 지문은 그 부부와 아들의 지문밖에 안 나와요. 거기 사는 사람들을 일하는 사람들. 그럼 아들은 평상시에 그 집에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으니까 지문이 나오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그 아들이 의심스럽지만 아들의 지문이 거기 나오는 걸 가지고 아들이 범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돼. 논리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이 현재까지 미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미제예요. 이거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제가 통화해보고 확인해본 이 수사관들은 아주 확고하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각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건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분석해 보시죠, 교수님. 오야. 전당포는 이 문단속, 이른바 얘기하는 보안 시설이 철저한 곳입니다. 당연하죠. 은행하고 똑같은. 왜? 현금과 저당품이 많은 곳이니까. 그런 곳이고. 이 노부부 두 사람도 영업이 끝나면요. 셔터 내리고 창문은 회창살로 되어 있고 경복이 비상벨까지 설치가 돼 있어요. 무조건 돼 있어요. 그 설치가 돼 있어요. 즉 말하면 이거는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외부인을 내실로 들이지도 않았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렇죠. 당연히 경찰은 왕 씨, 아들 왕 씨를 의심한 건 맞습니다. 경찰에서는 이건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더해서 딸을 조사했는데 딸마저도 오빠를 의심해요. 딸도 오빠를 의심하는 거예요. 딸마저도 오빠가 의심스럽다고 이야기를 해요. 형제인데. 경찰도 그렇게 의심하는데. 그 당시에 아들은 직업이 없고요. 직업이 없고 그 아버지 전당포 왔다 갔다 하면서 일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 아들 그때 뭐라고 진술했냐면 당일날 그 전날이겠지. 그러니까 17시경에 오후 5시경이 아마 퇴근 시간인가 봐. 17시경에 퇴근 시간은 아니겠다. 그 정도는 아니니까 여름이니까 17시경에 조금 이른 저녁 식사를 부모하고 내실에서 같이 했대요. 부모님하고요? 부모님하고 내실에서. 그다음에 그 식사를 했는데 그날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별로 토요일에 외출해방 나온 군인들이 많이 오니까 손님이 원래 많았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없어서 자기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했대요. 그 전날 밥 먹고 그리고는 어디로 갔냐 그러면 그랬더니 이제 인근에 있는 PC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벽 1시까지 게임을 했대요. 이게 이제 아들의 진술이에요. 그리고 게임을 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잤대요. 그때 동거녀가 있었대요. 다방을 운영하던 박모 씨라는 여성하고 동거를 했는데 다음날 동거녀가 자기를 깨워서 눈을 떴다. 근데 원래 오전에 엄마가 항상 어머니가 깨우는 전화를 해준대요. 아들한테. 엄마가. 근데 그날따라 엄마한테서 깨우는 전화도 없었다. 그래서 일어나 그 바람에 조금 늦었다. 늦어가지고 전당포로 갔더니 셔터가 열려있더라. 열려있고. 자기는 분명히 셔터 내리고 갔는데 열려있더라. 전당포 안의 방문은 평소처럼 그냥 굳게 닫혀있었다. 닫혀있었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자기는 전당포 안에 그 응접실에서 TV 보면서 있었다. 그러다가 금반지 맡기러 온 손님이 있어서 네. 돈을 내주려고 내실 문을 열었더니 부모님이 살해돼 있었다. 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의 진술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럼 경찰이 당연히 그럼 동거녀하고 같이 잤다 그러니까 그러네. 동거녀 상대로 물어볼 거 아니야. 몇 시에 들어왔는지 여부. 그 동거녀 박 씨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좀 했어요. 네. 원래 박 씨도 용의선상에는 올랐었습니다. 원래요? 왜 올랐냐면 예. 전당포 이 장부 정리를 하면서 가끔씩 그 전당포를 드나드는 유일한 외부인이었어요. 아, 외부인이고. 또 공식적으로 보면 아니지만 아들하고 동거하고 있는 동거인 며느리 비슷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박 씨도 이제 그 대상에 올라 있었어요. 네. 가족의 범주에 들어갔던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동거녀 박 씨도 또 진술을 받아야죠. 아들이 가서 잤다 그러니까. 네. 저 동거녀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행적을 좀 제대로 말을 안 해가지고 박 씨를 엄청 경찰이 의심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따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 여성이 이 박 씨 같은 경우가 자기 그 행적을 제대로 말 안 하고 그냥 놀러 갔다 놀았다 이거로만 버티면서 경찰하고 싸우고 진술 거부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추후에 설득해갖고 밝혀진 바로는 고수톱을 치러 갔어요. 아, 고습 지금 온 거예요? 네, 그 바람에 이제 고스톱 치는 거를 숨기기 위해서 아이고. 계속 행적을 말 안 해서 최초에는 박 씨가 또 의심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불법 도박한 거네요. 그냥 동네 고스톱 친 건데 아줌마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박이라고 봐가지고 자기 딴에는 불편해서 이제 알리바이를 제대로 안 되고 놀았다고만 얘기해가지고 경찰은 놀았다는 얘기는 안 되지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경찰에서는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죠, 알리바이가 그래서 의심을 받았고 더더군다나 그 인근에서 박 씨를 의심한 인근 주민들이 네. 저 박 씨 제부가 있는데 제부. 제부가 트렁크에 식칼을 가지고 다닌다. 제부가요? 그런 제보가 있었고 제부가 그다음에 사건 발생 나고 큰 돈 벌었다는 그런 말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또 경찰 귀에 탐문 과정에 들어와가지고 경찰이 그 제부 차를 세워가지고 트렁크에서 그 식칼을 가지고 와서 혈흔 반응 검사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부가 일단 칼을 들고 다녔다는 진술도 있고 예. 큰 돈을 버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탐문에서 그 과정이 있으니까 제부를 또 찾아가지고 경찰이 트렁크에서 그 칼 꺼내가지고 혈흔 반응 검사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지 않았고요. 하여튼 이 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일날 그 고스톱 친 거 숨기려고 알리바이 될 때 그냥 놀았다고만 반복하면서 이제 계속 그러는 바람에 예, 문제가 됐었는데 본인은 나중에는 왕씨 부부하고 사이도 좋았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동거인임에도 불구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 박 씨의 증언이 아주 골 때려요. 아, 그래요? 초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경찰이 초동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가족도 못 잡고 단골도 수사했는데 다 엉터리가 됐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사건이 거의 이제 종결되고 끝나고 이제 미제 사건 상태에서 흘러가고 있을 때 박 씨가 이 아들 왕 씨하고 사이가 멀어지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갖고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이게 또 골 때립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건 다음 날 잠자리에서 아들 왕 씨가 잠자면서 잠꼬대를 막 했대. 그 잠꼬대를 했는데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런 잠꼬대를 했다. 이런 내용을 박 씨가 밝혔고요. 또 이 왕 씨가 부모를 죽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 동기가 있다. 그 동기가 뭐냐 경찰이 물어봤더니 원래 PC방 하고 싶어가지고 그 왕 씨가 아들 왕 씨가 아버지한테 5천만 원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해줬대요.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 왕 씨가 그러니까 이 아들 왕 씨가 사업한다고 여러 번 말아먹었네. 한두 번도 이 평소에 아버지 왕 씨가 이 박 씨한테 그런 말 했대. 이 박 씨가 이렇게 보니까 딸한테는 돈도 보내고 비밀번호도 알려주더라는 거야. 믿으니까. 그런데 아들한테는 일체 안 알려주더라는 거야. 의심해서. 그런 거 등등을 이제 이게 한참 지난 다음에 박 씨가 사이가 멀어졌을 때 경찰에 제공을 해요. 그러니 경찰이 아들 왕 씨를 얼마나 의심을 했겠습니까? 그럼 교수님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그래 지역에 재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러면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고 나이다 고령이시니까 주변에 아들하고 딸하고 어떻게 나눠줄 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재산 관련해서 안 준다고 그랬대요. 10원도.
아, 그것도 아예 안 아들한테는 10원도 안 준다고 평소에 늘 얘기를 했답니다. 왕씨 할아버지가 아예 예. 아들 안 주겠다고 예. 그런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건 저 살해 동기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얘기 듣고 잘만 빠개면 속된 말로 이거 풀리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그러네요. 근데 그거가 잘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 증거 없으면 자백을 하더라도 형사 사건에서 그 자백을 보충할 수 있는 그 어떤 보충 자료, 증거 자료가 나오기 전에는 절대 기소 못 하거든요. 보강 증거 다 있어야 돼요. 그죠? 예, 보강 법칙이라고 그러죠. 예. 자백의 보강 법칙 그게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거는 혹시 상속 재산을 노린 아들 왕 씨의 범행이 아닐까. 그렇죠. 이런 의심을 당연히 하겠죠. 볼만해요. 충분히 볼만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아들 지문은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아들이 지문은 이건 인정하기 어렵잖아. 네, 맞아요. 제3자의 지문이 있으면 100% 범인인데 거기에다가 항의 계속하지. 그렇지. 나 가족 의심한다고. 또 경찰이 그다음 이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 하자고 그랬어요. 그다음도요. 그런데 그거는 거부했어요. 그거는 본인 권리예요. 근데 안 하겠다. 안 하겠다면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만 가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아까 진술의 일부 내용이 틀리다고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네, 그게 뭐였냐면 이 사람이 당일날 조금 이른 저녁을 부모님과 먹고 조금 일찍 퇴근해서 인근에 있는 PC방 가서 새벽 1시까지 게임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진술했죠. 한 군데도 나간 적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자기 나간 적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끝까지. 네. 그런데 PC방 주인을 상대로 해서 이제 확인한 바로는 분명히 1시간 정도 외출을 했었어요. PC방 나갔다 왔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 나갔다 온 거에 대한 거를 계속 부인을 하고 처음에는 뭐 아예 안 나갔다고 뻗대다가 나중에 분명히 당신 나갔다고 그러니까 담배 사러 잠깐 나갔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럼 안 되지. 근데 그 외출한 시간을 추정하는 건 간단해요.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안 하면 공백이 있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게임만 PC방 그 PC 접속 시간 추정하면 되잖아요. 예. 그 PC 접속 시간으로 보니까 1시간 떠요 분명히. 그 뜬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잔 건 아닐 거 아니야. 나갔다 온 걸로 보이거든요. 또 요금이 들어가니까 메인 프로그램은 지금 사용중인 걸로.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좀 알리바이가 안 맞는다고 경찰이 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방을 이렇게 나오면 전당포 앞을 지나서 자기 집으로 가는 동건녀랑 사는 집으로 가는 게 맞대요. 거리가. 네. 근데 그날따라 유일하게 저 당일날에는 구태여 그 전당포 뒤편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돌아가는 뒷길을 선택해서 귀가를 했어요. 아들이. 그 일상적인 그 패턴을 벗어난 거예요. 동선을. 벗어났네요. 동선이. 예,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 이건 의심스럽다. 그다음에 그 다음 날도 봅시다. 평소보다 늦게 전당포에 갔는데 그 저 어머니가 늘 깨워줬는데 전화도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가가지고 아들 같으면 엄마 찾는 거 아닐까요? 전화해야죠 무조건. 어디에 엄마가. 아니 들어가 또 전당포 출근해서 내실 문 열어서 엄마 어머니 아버지 저 왔습니다 얘기하는 게 맞지. 인기척도 없는데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내실에 어머니 아버지 있으려니 하고 자기는 그 응접실에 앉아갖고 TV를 2시간 정도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아마 일반적인 행동은 절대 아니에요. 이게 아주 넓은 것도 아니고. 네. 저기 여의도 강연 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 아들이 강력하게 의심받을 수 있는 요인들인데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일반인이 봐도 의심되고 그런 사안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없으면 기소 못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뭐라도 찾아보려고 네네. 해서 하다못해 이제 거짓말 탐지기 하려고 했더니 거짓말 탐지기도 이제 거부했었던 거고. 근데 이 거짓말 탐지기는요 하기는 합니다. 언제 한 거예요? 사건이 발생하고 4년 뒤에 합니다. 4년 뒤에. 4년 뒤에 뭐 기억에는 나겠어요? 네? 4년 뒤 2009년도에 거짓말 탐지기에 응했는데 네. 진실 반응 나왔어요. 아유 4년. 그래서 그 바람에 경찰이 이 사건은 더 이상 거짓말 탐지기라도 하고 나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손을 떼게 되는 이제 결과가 돼버렸는데 저는 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4년 뒤에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이건 코미디예요. 코미디죠. 나는 오직 하면 저 양구 경찰이 4년 뒤에라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겠냐 이해는 한편 하면서도 그건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불리할 수 있지. 4년이 지나면요 4년 동안 나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하고 하루에 2번만 외치면 진실 반응 나와요. 그렇죠.
이거는 의미 없는 거고요. 오직 하면 했겠냐마는 그 미련이 얼마나 남았으면 했겠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의미 없고요. 그거는. 아니 교수님 아시잖아요. 자기 암시를 지속적으로 하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거짓말 탐지기에 법정에서의 증거 능력이 부정당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거기는 현장 비추는 CCTV도 없었고요.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경찰이 그 앞에 그 시간대에 지나가는 버스 있잖아요. 버스, 그 다음에 자동차, 블랙박스도 몇 대 없지만 그것까지 다 찾았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 시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하면 분명히 아들 왕 씨의 진술에는 허점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안 맞습니다. 조금씩 분명히 허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는 확보하는데 실패를 한 거죠.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 사건은요. 그 아래에서 한번 다뤘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아래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다뤄가지고 이 동거녀 박 씨를 상대로 해가지고 최면 수사까지 해요. 최면도 했어요? 그 최면 수사했습니다. 최면 수사가 아니라 그건 최면 조사지. 내용이 뭐냐면 사건 당일날 그 저 동거녀 박 씨가 17시에서 17시 30분 사이에 전당포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 지나가다 보니까 아들 왕 씨가 전당포에 나와가지고 전당포 출입문 앞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동거남이니까 저녁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전당포에서 그냥 먹을 거야 안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고 자기는 그때 고스톱을 치러 갔다. 근데 이제 그 고스톱 치러 간 거를 계속 이 박 씨가 초기 수사 때 자꾸 속여서 유력한 용의자로 또 부각됐던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때 전당포 그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아들 왕 씨가 나와가지고 전당포 앞에 거기 쪼그리고 앉아 있을 때 그 뒤편에 있는 셔터가 내려져 있더냐 올라가 있더냐 이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중요하네요. 왜 그러냐면 완전히 내려져 있었다면 저녁 먹으러 다시 들어갈 일이 없지. 그렇잖아요. 셔터가. 부모님하고 같이 17시경에 식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7시에서 17시 30분 사이에 박 씨가 지나가다 보니까 전당포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 왕 씨가 아들 왕 씨가 있어서 밥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대충 안에서 먹을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생각하는 게 샷다가 내려져 있었습니까? 올려져 있었습니까? 그렇죠. 올려져 있어야지 아들 왕 씨의 말이 맞아. 맞아요. 그죠? 그래야지 안에서 밥 먹고 나오죠. 뭐라도 올려져 있어요. 근데 샷다가 완전히 내려져 있다면 이미 정리하고 나왔는데 안에 들어가 다시 밥 먹는다는 말이 안 돼. 할 일 없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집중적으로 물어봤는데 셔터는 반쯤 내려져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안에서 그 사람 소리도 안 들려도 그 가까운가 봐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쪽에 보이나 봐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는 뭐 하셔? 그랬더니 운동하러 가셨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들어올까 봐. 이 박 씨가. 그러니까 뭐 운동하러 가셨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이 더위에 노인네들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더라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샷다가 완전히 내려져 있었다면 이거 아들 추궁하기 딱 좋습니다. 밥 먹었다는 얘기고. 근데 반쯤 내려졌다니까 이거 아닌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네. 묘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런 내용을 또 아들 왕 씨를 이거 참 그 알이 대단하더라고. 찾아가지고 이 사건 발생하고 유산 10억인가 받아가고 이 사람 중국으로 갔거든요. 중국으로요? 네, 그 아들 왕 씨를 그 아래 팀에서 찾아가지고 박 씨 진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렇게 했다는데 이거 의심스럽잖아. 그랬더니 전부 모함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도 그때 그 당시에 동거녀 박 씨가 최면 조사했으니까 당신도 최면 조사 좀 합시다 하니까 동의 받았어요. 그래 했어요. 했는데 이거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면 들어가가지고 쭉 타고 가는 거예요.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이렇게 쭉 가는데 방어 기제가 적극적으로 작동돼갖고 중간에 딱 깨어나 버려요. 이 사람은. 그건 안 걸린 거네요. 깨어나가지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대답을 해요. 그 최면 전문가가 딱 볼 때는 최면 안 당한 상태에서 말을 하거든.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정리해버린 거예요. 안 걸리고 적자만 안 걸리고. 그래서 아들 왕씨 최면 조사는 실패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미제 상태에 여전히 지금 있는 건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네?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예, 기록에. 경보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있죠, 당연히 경보기. 있겠죠. 이 예, 경보기가 전담하면은. 이 경보기 수사를 경찰이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경보기가 그 사건 나고 나서 얼마 안 돼갖고 쓰레기통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 인근에. 네. 그래서 그걸 눌러보니까 작동까지 됐었어요. 누군가 갖다 버린 거예요, 고의로. 그럼 그 경보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들 아니면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 부부 그러니까 노부부 아니면 아들이에요. 경보기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러면 그 경보기를 버린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 경보기에서 지문 채취를 안 했어요. 아, 그 경보기만 확보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정리한 거예요. 그 경보기에서 아들의 지문만 유일하게 나왔다면 아들이 버린 거거든. 그거. 네. 이거는 굉장히 아쉬워요. 제가 객관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왜 이걸 그렇게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제일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저 작동이 되는 경보기를 아들이 멀쩡한 정신에 갖다 버릴 일은 없잖아요. 없죠. 예. 중요한 건데. 범인이라면 그 경보기를 들고 와서 버렸을 수 있고 버렸으면 그 범인의 지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발견이 되고 나서. 자, 이제 이거는 기대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목격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네. 혹은 이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증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상행동을 하면서 어떤 심경의 변화 때문에 뭐 특별한 행동을 하는 거 만약에 아들 왕 씨가 범인이라면 그런 걸 본 적이 있다면 그렇지. 그 이후에 사후에 그 사건 이후에 사후에 뭐 그런 거를 좀 누가 와서 진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미제 사건은 사실 그동안 잘 안 한 이유가 속이 터져요. 하다 보면 속 터지죠. 당연히 속이 터지고 막 너무 화도 나고 피해자가 너무 불쌍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안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미제 사건 우리 사건 의뢰 이제 45만 다 돼가대요. 우리 사건 의뢰가 이쪽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좀 나가는데 미제 사건 우리라도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쵸, 제가 그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거. 형사가 그 사건을 놓는 순간 범인은 발 뻗고 잔다. 우리가 그놈들이 발 뻗고 잠자게 놔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미제 사건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떠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는 계속 건드려 봐야 돼요. 계속 뭐 해야죠. 연관돼 있는 사람한테는 지속적으로 얼굴을 들이밀어야 돼요. 진짜 그들이 한 5년 지났으니까 1년 지났으니까 아이고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잊을만 하면 경사 나타나야 돼요 거기에. 그래서 또 물어보고 하루도 저 편하게 잠 못 자게 꿈자리 뒤숭숭하게 만들어야지. 그거라도 저 처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여기서 아들 왕 씨가 모든 정황이 아들 왕 씨를 이렇게 집중하고 있지만 아들 왕 씨를 단정적으로 범인으로 우리가 지목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러나 또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들 왕 씨는 부모님을 누군가 와서 죽인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서 경찰들이 수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러면 아들 왕 씨는 적극적으로 그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죠. 또 지가 또 돌아다녀야지 정상이에요. 더 뛰어댕겨야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아들 자기 본인을 자꾸 혐의를 두고 있으니까 그걸 벗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더 협조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 사건은 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사건은 손 안 놨답니다. 강원청에서. 강원청에서 이거 지속적으로 수사 이어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좋은 결과 있어갖고 진짜 진범이 어떤 놈인지 잡아서 저 법적인 처벌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여기서 좀 붙이면 저번 살인 사건 하면서 할머니 성폭행 살인 사건 하면서 이제 홍 박사하고 저하고 하면서 그 집에 새들었던 사람들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요놈저놈 했던 게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분들은 궁극적으로 범인이 아니었거든요. 그 범인이 아닌 분들한테 이제 제가 습관적으로 이놈저놈 했던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분명히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건 실수한 것 같습니다. 명백히. 그럼 그때 이제 교수님 그 알도 그것 때문에 의구심이 있어서 그 아드님을 만나러 가신 거네요. 당연하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것도. 그래서 이 사건은 손 놓은 사건 아니고요. 강원청에서 지속적으로 수사한다고 그러니까 좀 지켜볼 필요 있겠고 우리 방송 본다고 그러면 빨리 자수하십시오.
이거는 결국은 잡힙니다. 그렇죠. 검거되기 전까지 이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없어졌고 수사기관에서는 미제사건 전담팀에서 대를 이어서 사람이 바뀌어도 대를 이어서 이 사건은 수사가 이어집니다. 이건 흉측한 사건이네요. 예. 그래서 좀 이건 좀 잔인한 사건인데 이게 빨리 해결 못했다는 게 다 수사관들도 너무 한으로 남았더라고요. 네, 그러실 거예요. 은퇴했어도. 아유, 오늘은 미제 사건,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 사건 한번 다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다른 사건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어르신의 명복을 빕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맛있는 수제 과일청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시죠? 베리베리 딸기청, 레몬청, 자몽청, 파인애플청 뭐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사건 의뢰 몰에서 계속 판매가 되고 있고요. 상당히 잘 나가고 있어요. 특히 이 딸기청 같은 경우는 지금 섞었어요. 여기 우유에다가 밑에 이게 딸기 섞었는데요. 딸기 향이 나는 우유 맛도 느끼면서 또 딸기가 씹히는 그 맛이 있잖아요. 딸기 쉐이크, 뭐 딸기 우유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좋은 과일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하신대요. 직접.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거죠. 위생적이라는 거고요. 이 베리베리에서 배, 도라지, 대추, 생강청. 또 요즘 날씨 춥잖아요. 이런 때 따끈하게 이렇게 좀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말 많이 한다고 이렇게 서비스로 이렇게 타주셨는데 네. 맛있네 이거. 목이 뻥뻥 뚫려요 지금. 네. 상당히 맛있어요. 목이 시원하고요. 이번에 이제 이 호두강정이라고 그러죠. 이 호두강정을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 간식이나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주로 좋습니다. 안주로 너무 먹기 좋고 간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씁쓸한 맛을 없애기 위해서 호두를 삶고 건조시키고 그래서 고소한 맛을 더 높였다고 하니까요. 이게 기름에 튀긴 거 아니에요. 오븐에 구웠기 때문에 구수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호두강정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선물 세트 있거든요. 선물하시는데도 좋으니까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할인해 주겠죠. 할인도 해주고 사은품도 준대요. 베리베리 앞으로도 좀 많이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